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일종의 망상을 싸질러 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선고된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명이 죽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돼 직무복귀하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 김민석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이재명 항소심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을 벌써부터 세운 것은 아닌지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른바 정보 보고 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찌라시 등을 하루에 몇 개에서 수십 개씩 받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는 뭐 딱 봐도 소설 같은 내용도 있고요. 반면 상식적으로 정황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보들도 있는데요. 따라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찌라시 내용들이 일부 맞아 돌아간 측면이 분명 있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돌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계기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 선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재판관 극과 극의 의견을 밝혔죠. 제2 배경에 김복형이 당초 각하 의견이었으나 정계선이 마은혁 미임명조차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자 이런 문제들을 다툴 목적으로 각하를 철회하고 본안 판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 측이 제시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라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 과정에 있어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제일 오른쪽 그리고 정계선이 제일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다 그런 얘기다 이런 것이고요. 또한 어제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7대1 이 구체적인 숫자를 윤상현 의원이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윤상현 의원의 개인적 분석에 따른 것일 수는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소 내부에 연락통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현재 4대4 기각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출입 기자들의 공통된 분석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물론 기성 언론의 특성상 이걸 기사화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8대용 인용을 예측하고 데스크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그냥 찌라시로 치부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위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대로면 기각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탄핵 저지선인 3명의 재판관은 이미 요지부동 확보라는 뜻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각하로 정리하자며 오히려 보수 재판관들을 설득 중에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찍 축배를 드는 것은 금물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뒤로 밀렸다는 것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이게 아니라면 4월 초 또 일각에서는 4월 중순으로까지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가장 똥줄이 타는 것은 가장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이겠고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친명계들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친명계로 불리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2인자로 점 찍어놨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상에 가까운 글을 싸질러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정치의 불확실성은 가짜뉴스 등의 망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 최순실이 모든 국정 운영을 다 했다는 고의적 망상, 이것을 선동한 민주당의 많은 촛불들이 부안해동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김민석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일컬으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잠시 후 신랄하게 한번 비판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김민석은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한덕수 총리 복귀를 보며 지난 100일을 복귀해 본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야 예상이 빗나간 데 따른 일종의 어떤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김민석은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윤이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형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최근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고 했고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열거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마은혁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월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에도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 김성훈 경호처 처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런 것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망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다른 것을 다 떠나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감옥에 간 것이며, 민주당이 내란 세력의 핵심이라고 몰아붙이는 김용현 전 장관은 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또 김성훈 경호처 처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믿고 의지하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재판이 무진장 지연되면서 이제서야 겨우 2심 재판을 내일 하게 된 것인데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할 것은 민주당 김민석이 아니라 우리 우파 진영 쪽이죠. 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는 손이 작용했다는 점은 조금 다른데,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목격했고, 이걸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이것에 쫄아 조금이나마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계성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 모두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도 했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한 김민석의 페이스북은 이재명 재판에 대한 불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불복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